초등학교 6년 동안 충분히 해두시면 지금은 되게 늦고 되게 막 불안해 보이겠지만 반드시 효과를 보십니다. 이거는 반드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게 반드시란 말 잘 안 쓰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분당 강쌤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어 선생님이신 만큼 또 국어에 대한 고민이 많으셔서 짧게 국어 선생님으로서 초등 때부터 그래도 쌓아놓으면 국어에 도움이 될 만한 역량, 뭐 습관, 학습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아까도 얘기 잠깐 나왔는데 그 책 읽기 참 중요해요. 왜냐면 일단 글이 좋아야 되는 과정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대학하고 직결해서 고등학생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지금 얘기인데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이 일단 좋아야 되는 과정들이 꼭 필요하고 글이 좀 좋아지면 상당히 많이 유리해지는 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모든 어떤 다 언어의 이렇게 체계가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글을 이해하기 이전에 그 단어를 정확하게 뜻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문맥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문맥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문맥적인 의미로만 퉁치려고 하면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사실은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 중에 어떤 특징들에서 이런 애들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냥 문맥적 의미로 퉁치다 보니까 나중에 정확도를 요구해야 될 때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능에서 그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시문을 볼 때는 문맥적인 의미를 봐야 되는 게 맞고 문제나 선지를 볼 때는 사전적인 정의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어렸을 때는 뭘 좀 많이 했으면 좋겠냐면 전체적으로 글에 대해서 좀 좋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전도 찾아보고 또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날 배우는 학교 교과서 내용에서 찾아봐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사전적인 말투에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어차피 뭐 교과서라든지 책은 다 문맥적 의미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 공부를 병행해달라. 부모님들이 좀 우리 아이가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까지 선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아이들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런 전문가로서 선행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런 것들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알려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 되는지 좋은 거에 대한 답은 역시 우리 아이에게죠. 아이가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는 아이인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로는 일단 교과에 있는 그 교과 내용 거기에 대한 이해가 제가 이제 60~70% 정도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70% 이상은 이해를 하고 있을 때 그 다음 과정으로 나가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이것도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덧붙이자면은 잘하는 애는 어차피 이건 문제는 안 될 것 같아갖고 잘하는 애는 그냥 다 알아요. 본인도 알고 어머님도 알고. 근데 이제 못하는 경우에 되게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게 너무 못하기 때문에 선행이라도 해놓지 않으면 이게 못한다. 이런 걸 좀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현행을 이해하기도 너무 어려워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팁을 조금 드리자면은 방학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방학을 조금 이용을 해서 우리 아이가 좀 느린 아이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다른 거에 대한 욕심을 내지 마시고 딱 교과 과정에 대한 내용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나면 학교에 들어가서 애들이 이제 수업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서 그 수업을 듣는 게 복습이 되게끔 또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그 복습이 될 때 그냥 대충 듣는 게 아니라 열심히 들어서 매일매일 어머니하고 같이 좀 해보신다든지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방학이 오잖아요. 방학이 오고 나면은 지난 과정에서 또 중요했던 것만 또 뽑아가지고 복습을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하면 최소한 3번의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뒤에 걸 또 어느 정도 선행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교과 과정만 이렇게 반복하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상황을 다 알지만 불안감 때문에 뭐 의도치 않게 혹은 알면서도 선행을 막 무리하게 시키시는 부모님들께 뭔가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마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있으실 텐데 염려가 많으셔서 그러실 거예요. 뒤처질까봐 또 내가 내 방법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또 우리 아이가 내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해갖고 후에 많이 고생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 근데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3학년에서 3월부터 11월까지도 애들 정말 많이 변하거든요. 앞으로 애들은 진짜 많이 변하고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즘은
뭐든 만약에 선행이란 얘기를 하시는 게 거의 수학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즘 수학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면 옛날같이 막 킬러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이가 대신에 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많잖아요. 그리고 유형별로 막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어떤 문제든 간에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 반드시 나오는데 사고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발달되는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많이 답답하시고 힘들 수 있는데 교과 과정에 대한 이해를 초등학교 6년 동안 충분히 해두시면 지금은 되게 늦고 되게 막 불안해 보이겠지만 반드시 효과를 보십니다. 이거는 반드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게 반드시란 말 잘 안 쓰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과 과정에 있는 거를 어떻게든 완성도 있게 마지막까지 잘 붙잡고 가시고 그리고 그 사고력을 기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힘들 때 이 아이는 오히려 팡치고 올라갈 수 있다. 그 사고력 때문에. 오늘도 이제 많이 쓰셨던 단어 중 하나가 나눠서 생각해 보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고에 힘을 할 때 뭐 구조화를 한다던가 뭔가를 쪼개서 나눠 생각한다던가 혹은 목표 지향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다 어떤 사고 방식과 사고의 힘이잖아요. 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기를 수 있지? 저도 사실 아직 잘 100% 답을 모르겠거든요. 선생님은 혹시 그런 사고의 힘들이 물론 이게 다 결합돼서 나오는 거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그런 사고의 힘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혹시 뭐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실패를 많이 해서 것 같고요. 경험. 그러니까 경험하는 거를 뭐든지 경험하는 거를 이렇게 두려워하는 성격은 아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실패하는 것을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모든 과정이 실패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누군가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모든 걸 결정할 때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뭘 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내가 봤을 때 해볼 만하다 그러면은 한번 해보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실패를 겪었을 때는 왜 겪었든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해보고 왜 안 됐을까. 안 된 결과를 통해서 엄청 사고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잘 된 결과를 통해서 피드백. 객관적 피드백. 어떻게 보면 직접 결정하고 그래서 직접 경험해본 일들이 그게 실패든 성공이든 그것이 주는 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초등 때 이것만큼은 꼭 챙겨주세요. 반대로 이것만큼은 하지 마세요. 뭔가 말씀 주실 게 있다면. 초등학교 때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본이고 이제 시작이잖아요. 공부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은 공부 습관은 잡아주는 건 중요해요. 근데 그 공부 습관이라는 말 들으면 또 스트레스를 물론 받으실 텐데 왜 공부 습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스트레스를 받냐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이미 놓쳤다는 것에 대한 걱정 때문이실 거예요. 내가 첫 단추부터 잘못했다 이거 그냥 듣기 싫죠. 근데 공부 습관 늦은 시기 없어요. 9등까지도. 지금이라도 잡아줘야겠다 생각하고 하면은 되는 게 공부 습관이고 또 두 번째로 공부 습관 얘기를 드릴 때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게 또 힘든 이유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꾸준함이 있어야 되고 근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즉각 효과를 보거나 즉각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래서 거기 때문에 힘드신데 꾸준히 해나가면은 반드시 좋아져요. 근데 그게 아이들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말 꾸준히 계속 하셨다 그러면은 한 달 안에는 거의 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시는데요. 근데 이 꾸준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게 터무니없는 걸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표가 너무 높아갖고 그거를 하시면 안 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주는 게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초등은 공부 습관 이전에 생활 습관부터 잡아주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를 닦는 거 하나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를 닦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이를 닦으러 가서 그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럼 거기까지 했으면은 잘한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거기다가 야 그렇게 너 이를 닦으면 어떡해? 팍팍 닦고 몇 초 이상 닦고 어떻게 하고 여기가 이 순간 이제 다 무너지는 거죠. 내일부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장 좋은 습관을 잡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다 필요 없고 내일도 할 수 있는 습관. 그러니까 같은 행위를 내일도 똑같이 반복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그거 아주 성공적인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애들이 자신감이 생기고 뭐 저희 딸 자랑을 살짝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빨 닦았다고 까먹으면 나와서 닦아요. 근데 저 절대로 강요하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그 습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한 번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 그게 충분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들을 좀 조금씩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조절을 좀 어머님들이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욕심껏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습관을 초등 때 좀 길러주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강요, 그 다음에 완성도, 막 디테일한 완성도까지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이들이 아마 잘 해 나갈 겁니다. 네. 자, 너무 또 과한 기대는 우리 하지 말자. 네, 알겠습니다. 아, 저희 딸 정말 책을 싫어요. 정말 놀랍게 싫어하는 아이여서 이제 아이한테 맞춤으로 좀 바꿔줬는데요. 네. 그런 과정으로 해나가다 보니까 지금 혼자 책을 잘 읽어요. 그럼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뭐 우리가 입시, 대입 또 특히나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가르치시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입시, 대입을 떠나서 교육자로서 정말로 가지고 계신 혹시 철학이나 원칙이나 기준 같은 게 있다면? 철학이나 기준이나 원칙은 섣부르게 학생을 판단하지 않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사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네. 누군가에게는 정답이 누군가에는 완벽한 오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말도 참고만 하실 뿐이지 네. 그걸 100% 신뢰하시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만나게 될 때는 네. 뭔가 제가 여러 가지 어떤 그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아이를 만날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지만 네. 섣부르게 단정 짓거나 아,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맞다라고는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 많이 만나보시잖아요. 실제로 좀 너무 섣부르게 판단을, 우리 아이에 대해서 섣부르게 판단을 하셔서 뭔가 좀 아이가 발휘할 수 있는 재능이나 잠재력을 좀 발현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시는 케이스 있으실까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중에서 최근에 어머니인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아예 말을 하지 않는다. 네. 그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네. 그 말을 하지 않으니까는 공부를 도와주고 싶은데 뭐가 힘들고 뭐가 어려운지를 도와줄 수 없다. 그래서 얘가 이러고 있으니까는 어떤 선생님들도 다 답답해 하시는 것 같다.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말이 많은 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하고 있을 때는 정말 대화가 많고 굉장히 말이 많은 아이고 질문도 많고 생각도 굉장히 많은 친구인데 아이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왜 대화가 안 되냐? 기다려 주시지 않는데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을 엄마가 질문을 해서 내가 대답을 했는데 어머니 머릿속에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랑 다른 말을 하는 순간 막 그건 아니라고 이제 하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저는 아예 말을 하지 않아요 이러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어머님이 아이를 아예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고 잘못 판단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선택이 다 잘못되신 거죠. 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교과서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좀 어려운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굉장히 교과서를 강조를 많이 하시는 걸 보고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교과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교과서를 공부하는 게 문제를 더 풀거나 막 이런 것보다 효과적일까라는 의문이 있어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과서라는 거로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그 교육 과정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도구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교과서를 제가 강조를 했다고 해서 꼭 교과서로만 보실 필요는 없고 그 교과서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 참고서나 문제집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활용을 할 때 다만 문제를 맞고 틀리는 것에 이제 집착하지 말고 교과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또 문제집을 보다 보면은 교과 내용은 빠져 있고 문제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건 좋지 않고 교과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문제를 초등 과정에선 특히 풀더라도 교과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문제를 푸는 걸로, 그거를 그냥 확인하는 걸로 문제를 푸는 거고, 틀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교과 과정의 내용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좀 맞추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뭘 하시든 상관없고, 특히 이제 3학년 이후에는 디지털 교과서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디지털 교과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 선생님의 말씀이나 우리가 막 맨날 뉴스에서 보던 수능 만점자의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의 핵심은 사실 교과서로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교과 과정에서 내가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이해했다가 본질인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왔는데 똑똑하시네. 그럼 이제 좀 다른 얘기로 넘어와서 부모님들이 이제 초등 때 독서가 중요하다는 거 이제 진짜 모든 부모님이 다 아실 것 같아요. 2023년 현재.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약간 보면 독서 자체가 약간 하나의 목표가 돼서 뭔가 책을 아주 많이 읽는 것,
책을 무조건적으로 읽는 것, 이것이 좀 목표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진짜 독서의 의미가 변질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도 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정말 좋은 독서, 그리고 또 그런 맥락에서 흔히 하시는, 부모님들이 흔히 하시는 좀 독서나 독서법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권장도서 필독서 그리고 반드시 봐야 되는 어떤 뭐 시리즈들 이런 것들 중에서는 이제 좀 위험한 게 많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독서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독서가 좋다는 게 정말 책만이 그냥 이렇게 막 읽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아이가 뭔가 효과를 보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뭘 얻을지는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막 양으로 그냥 막 하고 뭐 어디서 좋다는 걸 하는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뭘 좋아질지 뭘 얻을지에 대한 목표가 없으시면 위험하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바라는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독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책을 읽는 걸 좋아하게 만드는 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 읽는 게 싫어지면은 책을 읽는 모든 과정이 고통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책을 읽는 걸 좋아하게 만드는 게 1번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책을 좋아하게 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초등 과정에서는 책 한 권도 안 읽혀도 상관없으니까 6년 내내 애가 정말 나는 책이 좋다라는 생각 하나만 심어지게 만들어 준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선생님도 자녀를 키우시잖아요. 혹시 그 자녀 독서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옆에서 도와주시나요? 아, 저희 딸 정말 책을 싫어요. 정말 놀랍게 싫어하는 아이여서 제가 그 조카들도 있고 해가지고 어릴 때 제가 책을 읽어주면 일반적으로 굉장히 즐겁게 듣거든요. 저희 아이는 스토리가 있는 모든 걸 다 싫어하더라고요. 그게 뭐 뽀로로도 애들 누구나 다 뽀로로 본다고 하는데 저희 아이는 뽀로로 앞에 그 춤만 추고 스토리가 시작되면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토리를 싫어하는 친구기 때문에 그거를 강요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맞춤으로 좀 바꿔줬는데요. 그 책을 읽히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요소들을 많이 찾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뭘 좋아하냐면 공주들을 좋아해요. 일단 그 공주의 어떤 복장, 그 분위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주만 잔뜩 읽혔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서점을 가서 공주들이 잔뜩 나오는 그런 책들을 있는 곳에 가서 직접 보게 하고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골라보라고 하고, 아이가 직접 이렇게 고민해서 골라오면은 그 이제 집중력이 유지되는 데까지 같이 읽고. 근데 어떨 때는 그 집중력이 굉장히 유지가 잘 돼갖고 길게 읽을 때도 있고, 오늘은 5분만 읽어도 피곤해한다 그럼 바로 접고, 책 한 권을 아이가 그만하고 싶다고 할 때까지 계속. 그러고 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애들이 애가 질려해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 책을 또 사서 보고. 그런 과정으로 해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혼자 책을 잘 읽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결국은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독서는 시작되어야 한다. 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학부모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또 이번에 출간하신 책을 통해서 좀 우리 부모님들께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 핵심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목이 스카이버스이기 때문에 그 딱 보는 순간 뭔가 이게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느끼셨던 분들도 있는데, 읽어보면은 굉장히 기본과 본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있는 분당만 하더라도 먼 지역에서 어머님들이 이제 오실 때가 있는데요. 가지고 있으시는 어떤 교육 정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차이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벌어지는 어떤 그 괴로움과 또 거기서 얻어진 어떤 안타까움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양질의 정보들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자신감 있게 내 이름 걸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면 아, 그래도 여태까지 내가 했던 게 틀린 건 아니구나, 좀 잘하고 있었구나, 혹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드실 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한 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패와 계속 시행착오를 했고, 근데 그게 사람들은 실패라는 말을 써서 저도 실패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걸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성장하는데 부모님들도 성장하고 우리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시행착오들은 당연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길들을 서로 좀 잘 갈 수 있게 비난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좀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역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도와드리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자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분당강쌤 모시고 정말 사실은 뭐 대입 입시 얘기도 나왔지만 더 밑바탕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자기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스스로 잘하는 아이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도 다음번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 작가 분당강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